이어서 두 번째 발표 휴식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김태환 교수님께서 공통교육과정 경제 응용에 나타난 기업 행동과 역할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교대 김탄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집에 있는 것은 다른 논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가 따로 이제 그 내용을 빌어가지고 PPT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루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통교육과정 경쟁력에 나타난 기업 운영과 역할 분석 되게 이제 거창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내용은 거의 아이디어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좋은 의견 받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논문을 완성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경제교육이 이 시간 동안 경제학 개념의 이론 중심으로 쭉 이어지다가 그게 이제 경제학 원론 중심의 경제교육이 어렵고 이런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다 어려워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학생들의 일상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교육으로 많이 이제 이행되었고 지금 현재는 그 옛날에 이제 상당히 이제 교과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좀 쉬워지고 학생들의 삶 중심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학생들은 이제 소비 활동을 늘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소비자의 학생들의 합리적 선택에 주로 중점을 두는 내용들이 보강되고 강화되고, 기업이 하는 생산은 사실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하는 생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사실 거의 할 일이 없죠. 사실 졸업하고 나서도 대부분 노동자가 될 것이고 자영업이나 기업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생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소비와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고 기업의 생산 부분은 조금 소홀하게 다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과 생산은 생산과 소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기업 역시 나중에 학생들이 일자리를 가지거나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학 자체에서도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사실은 더 많이 할애해서 다루고 있으며 뉴스 같은 데서 사실은 소비자의 어떤 행동보다는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기업이 어떻게 했다는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소비자가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업과 이제 기업에 대한 생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알 일이 거의 없을 것이 같고 그리고 이제 혹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던 교육 중에 기업을 많이 넣자는 측면은 아니고 기업도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쓴 게 이 발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다뤄준 이유가 있겠죠.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그거는 소비자보다 기업의 수입이나 이윤, 시장 구조 등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삶하고 상당히 이제 거리가 있는 경제학 개념이나 이론들은 좀 감소 추세, 학생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걸 중심으로 만들자 하는 추세에서 사실 기업의 생산 관련된 내용을 넣는 것은 또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 복잡하고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생산을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은 다룰 필요가 있다. 기업의 생산은 다룰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기업 관련 내용 분석을 하고 교육과정 자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을 일부 검토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기업과 생산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제가 지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내용을 좀 발송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의 전체적인 이제 그 성향연구를 보면 소비자 관련 연구, 합리적 선택에 대한 것은 소비자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고 기업과 생산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거의 없는 추세죠. 그래서 학생들의 기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양적 연구라든지 경제윤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경제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나마 이제 기업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관련된 게 이제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연구가 있는데, 교과서 당시 교과서가 이제 기업에 대한 원칙적 명령으로 저쪽 이상은 생산을 하고 고용을 하고 돈을 주고 세금을 내는 것, 그거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이 약간 기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다루고 있고, 기업 교육을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경제부는 이제 기업과 관련 되긴 했지만 거시 부분을 빼고 미시 부분만 잘라서 보면 경제생활과 정책이나 시장과 자원대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기소성과 생산, 소비,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 그리고 여기 기업의 역할, 그리고 여기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소비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생산 부분도 역시나 동일한 수준으로 이게 일반화되듯이나 내용도 전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너무 이렇게 소비자만 치중하고 생산은 다룰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내용을 보면 자원의 효율성, 선택 문제, 그리고 생산,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기업 행동 관련 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생산의 주체인 기업은 생산의 과정에서 자원이 희소하니까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내용이에요.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 선택의 문제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은 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요거 정도가 3, 4학년 내용에서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 6학년 내용을 보면 경제활동 사례 중에서 가계와 기업이 명시도 등장하는데, 기업의 경제적 역할하고, 아까 전에는 이제 기업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만 나와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이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자유경쟁과 경제정의, 이건 이제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 6학년 내용 부분에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파악해야 되니까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자유경쟁과 경제정의 역시 경쟁은 소비자를 도움을 하겠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순서대로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유경쟁에서 경쟁, 그리고 경제정의는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에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교과서를 봤을 때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알아봅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활동품을 만들까, 그리고 노동과 자본력을 어떻게 투입할까, 그리고 학용품의 외형 정관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윤을 만든 단계가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물건이 잘 팔리고 있고, 경쟁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고, 상품 생산 비용은 동일한데 어떤 기업은 더 비싸게 팔고 있는데 어떤 가격을 우리가 책정해야 될까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 활동가를 보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상품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비용은 어떻게 줄까요? 그리고 마케팅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위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기업은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리고 기업은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얻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생 입장에서는 소비자 영역 앞부분이 이제 소비자 영역인데, 소비자 영역에서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가진 돈으로 어떤 물건을 살까와 연계시켜 보면,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소비와 생산을 연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경제학에서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분위기 뒤에 나와 있는 사실은 이윤 극대화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물건을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이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적절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수입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5학년도에 보면 자유경쟁과 경제정의에서도 역시나 자유 경쟁과 경제 정의가 약간 뭐랄까요 대비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기업의 경쟁과 효율성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하지만 독과점에서의 담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보시면 사실은 초등학교의 편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좀 깊이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희소성과 금리 선택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건 그와 같고 두 번째 건 아예 그냥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가 정신이 해가지고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공식이 생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유기산을 보면 합리적 선택을 주제로 한 2-3점 보완해가지고 희소, 자원의 희소성이 있는데 그 상에서 자기의 최대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소비자로서 합리적 선택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받아들여지 이게 그런 의도를 가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쉬워가지고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저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저 윗부분 공식 중에서는 생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기업의 역할에서 일반적인 이제 아까 전에 그 논문에서 기존의 논문에서 이제 기업의 원래 역할이라고 부르는 생산을 하고 고용하고 소득 창출해서 납세자 역할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올바른 기업 과정에 대한 논의는 여기 두 번째 성취 중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성취 현장에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회적 책임이 어떤 것이 있고 올바름이라는 것이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교과서의 내용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다 교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기업 교육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이제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향후 기업 교육은 어떻게 기업과 생산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상품의 생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투입물을 통해서 대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내린 정의인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빵과 떡이 있으면 빵과 떡 중에 어떤 것을 생산할까? 그리고 몇 개를 생산할까?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생각하기 엄청 쉬운 내용이죠. 내가 가진 것을 뭐 만들어야 잘 팔릴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빵을 생산할 것인데 정해진 양의 빵을 생산할 것인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요거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시경제와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는 그 정해진 생산량 달성을 위해서 내가 가진 생산 요소, 투입 요소를 얼마나 어떻게 투입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들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보다는 사실 두 번째 것이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경제학의 연계성 봤을 때는 좀 더 적합할 수 있겠으나 1년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서는 저는 뭐 저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약간 들기는 듭니다. 그건 좀 더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번째 내용이 그 투입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면 적어도 이 부분을 다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의 활동을 보면 상품을 생산 기업이 물건을 파는 활동,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활동 동시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물건을 파는 저 생산 활동에서는 내가 이 물건을 뭐 바둑알 몇 개, 8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씀드렸듯이 1번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내용을 뭐 학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업 가게는 이제 뭐 예산 제한까지 효용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용 극대화하는데 비용 극대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이제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 투입 요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념을 그대로 쓰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거를 다 다루려면 특히 상품 생산에서는 뭐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몇 개씩 들어갈까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걸 다루게 되면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비를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도 초중고의 고등학교의 경제가 될 수도 높을 텐데 그때도 사과를 구입할까 책을 구입할까를 묻듯이 사과와 책의 조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사과를 구입할까 책을 구입할까를 묻듯이 생산에서도 아르바이트 사람을 고용할까 자본을 구입할까 그 어떤 조합을 묻지 않아도 그건 이제 한계라는 개념이 등장할까 한계 기술 대책 같은 그거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아르바이트생 쓸까? 커피머신 여기까지처럼 저런 위에 있는 소비처럼 간단한 내용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뭐 이후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경쟁과 정의에서도 자유는 못 하시고 자유경쟁의 이윤축은 법의 제도단에서 이루어진 경쟁이라는 것을 조금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경쟁과 경제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신기업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알아보시면 이제 바람직한 개념이 나오는데 저 내용을 토대로 재료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비싸지고 있네? 라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로 두 가지에서는 담합 때문에 그렇다. 세 개의 기업이 담합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재료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학생들 활동을 보면 음료수 가격을 못 올리게 하자. 음료수 가격을 오르는 반대하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쭉 보면 별 문제는 없으나 이렇게 그냥 연속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그 과정기업, 독점이나 과정기업의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담합 때문이고 담합 때문이니까 저런 것들 가격을 올리도록 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결국은 독과점 기업들의 가격 상승이 담합 때문이라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교과서가 뭐 설명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뭐 학생, 교사, 선생님이 조심할 수 있으면 모르겠으나 어쨌든 독과점 기업 자체가 문제다 하는 인식이 아니라 바람직한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독과점 기업이 나쁘다라기보다는 독과점 기업의 그 담합 행위 자체가 나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조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에 이제 사회적 책임과 올바른 교사 정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이제 기업이 그걸 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ESG라든지 뭐 윤리적 생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내 이윤극대와 이윤극대와 행동하고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요나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은 기업 자체의 행동에 대한 것이고 이 밑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진짜 순수하게 윤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생산의 의미에서 보셨듯이 투입 요소와 생산물이라는 개념을 다룰 필요가 있는데 투입 요소랑 생산물은 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든다. 그거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학생 활동을 구성할 때 기업의 생산, 특히 기업 활동 같은 걸 할 때 그 기업 활동과 관련된 예를 들어 위에 투입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그것들을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좀 꼼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활동 관련 현장, 이거는 이제 그 실제 현장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업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한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분해 가지고 기업 자체가 합리적 판단에서 한 행동인 것인지 그것이 아닌 윤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제시하거나 뭐 학습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중학교 교육과정, 경제교육과정을 좀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기업 관련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좋은 아이디어까지 제시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토론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경희 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이 지금 핸드아웃을 좀 준비해 오셔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경희 연구원입니다. 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토론을 준비했었는데 이게 하고 보니 논문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큼 아마 이제 김태환 교수님께서 너무나도 그 완결된 논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착각하고 논문 심사 같이 준비한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손성민 교수님께서 왠지 토론을 꼭 열심히 준비해 오실 것 같아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렇게 힐러하우스 네,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해서 네, 같이 보시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처음에 그 연구 이제 제목을 갖고 연구 제목을 읽고 연구 논문을 읽다 보니 연구 제목이 연구 문제를 다 담고 있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그냥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석까지 끝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 분석을 토대로 향후 이제 초, 중, 등 공통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에서 교육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제 교육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해야 될지 특히 기업 그 행동이라든지 역할의 측면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아서 연구 제목이 조금 절반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원고에서 21페이지 같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세 가지 연구 문제가 있는데 1번 연구 문제에 좀 국한된 제목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3장의 제목이 기업 교육의 내용인데 이것도 저는 처음 분석 결과인가 보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필자께서 제안하는 기업 교육의 내용 선정 및 구성 방안 정도에서 연구자의 의견인 것 같아서 거기서도 제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처음에 오해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두 번째 연구 문제죠. 제목, 그 연구 제목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두 번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분석에 대해서 조금 다소 약해 보였다고 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그 개념 되게 오늘은 그 파워포인트에서는 되게 생략하셨지만 이 연구를 읽어보면 상당히 꼼꼼히 분석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개념을 비추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당히 이제 꼼꼼히 분석하였는데 그래서 그 3장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가 조금 교육과정이 그 기업의 투입 요소라든지 역할이 이렇게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현재 교과서라든지 교육과정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될지 그게 좀 와닿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자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중등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 기업의 생산활동을 다루는 거는 소비활동 다루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수입도 따져야 되는데 총수입, 평균수입, 한계수입, 그 다음에 생산 비용 같은 경우도 그냥 비용 같은 게 아니라 고정 비용 따지고 가변 비용 따지고 다시 MR 이꼴 MC, 그러니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한 지점까지 해야 그 총 이윤이 최대가 되고 이런 거라든지 이 원고에 있는데 한계 기술 대체율, 무차별 곡선 이런 것까지 다 둘러싸서 이제 무차별 곡선 소비 측면이지만 이 복잡한 경제학 원론 수준의 논의를 전개하기에는 교육과정의 교과서 이것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연구자께서도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 또 기업의 행동 및 역할에 대한 무개념이나 편견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소비활동 못지않게 이제 그 기업의 활동인 생산활동 측면을 충실하게 이제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일정 부분 내용 요소 변화를 제안했지만 지금 거듭 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기존 교과서 내용 구성과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가를 느끼지 못했는데요. 또 예를 들어서 아마 31쪽의 상단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1쪽 상단에 연구자가 제안하신 방법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그 투입물, 생산 요소와 상품, 생산물 창출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엇으로 무엇을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그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투입을 다룰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시를 봤을 때 예시가 다는 아니지만 그 목수가 나무를 책상을 만든다. 사실 우리가 굳이 생산 요소 개념을 다루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정도의 투입은 이미 4학년 학생들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택배 배달원이 상품을 배달한다. 여기서도 사실은 이 정도의 그 서비스의 생산 개념은 제가 상당히 다루니 이미 교과서에서 그 정도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입 요소를 다루셔야 된다 하지만 생산 요소 개념까지는 다루지 않더라도 다뤄야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지금 그것과 교과서와 큰 차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교과정 기업 자체가 바람직한 게 아니고 중간에 발표하셨지만 교과정 기업의 단합회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진술되어야 된다고 제안하셨지만 저는 현재 교과서가 이렇게 흐름이 저는 그게 읽혔다고 이렇게 적혀져 읽혔거든요. 이거 주관적인 조금 해석이지 않나. 그래서 현재 교과서 과연 그냥 독과점이 이제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했을까? 네, 이런 이제 의문이 보였는데 또 막상 그 PPT에 또 보니까 아 그렇게 또 읽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뭐 들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학생의 현재 경제 생활에서든 미래 경제 생활에서든 그 소비와 쌍을 이루는 생산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이에 이제 기업의 생산 활동, 의사 결정, 역할 등을 주목한다 하였지만 이게 이제 정작 현실과 또 유기가 된 경제학적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원고에서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의 그 자유경쟁과 경제정의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 그다음에 그 효율성 문제와 별개로 형평성 달성을 얘기할 때 완전 경제시장 상황으로 좀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경제시장에서 그 기업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진입과 퇴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잘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 당연한데 이 측면은 그 시장의 실패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이 넘어가서 이건 지역적이긴 한데 완전 경제 시장에서 시장의 실패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는 잘 와닿지 않았고 그게 정부가 개입할 단계인가? 예. 그래서 그 설명이 조금 그 논리적으로 약간 점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제 본 연구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연구자께서 초등학생들 혹은 중학생의 인지 수준을 넘어서는 복잡한 그런 경제학적 그 논의나 개념은 다루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그 전통 경제학, 주류 경제학, 신고전주의들 어차피 스트레스인 상황에서 교과서 역시 어떤 학생들의 이해 수준과 가독성을 고려해서 암묵적으로 다른 조건을 고정시켜 놓고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을 그냥 단순하게 접근했다고 조금 확대 해석하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예시로 말씀하신 게 여기 발표를 하셨는데, 그 상품 재료 가격이 내리는데, 상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 그것을 이제 가정기업의 담합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지만, 상품 재료 가격이 내리더라도 이제 가격 상승하는 요인은 담화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했거나 임금이 상승했거나 생산 요소 비용이 올랐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마치 담화로만 한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 모든 것들도 설명을 담으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과서도 암묵적으로 고정시켜놓고 설명을 한 것을 조금 확대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계속 같은 논인데요. 제가 예전에 교사 연수를 받았을 때 정말 그 유명한 경제학자께서 오셔가지고 교수님 오셔서 초등, 중등, 고등 모든 교과서의 경제 관련 내용이 다 5개념이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엄밀한 잣대를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들이대면 다 오류죠. 왜냐하면 그 주변 재반 조건 논의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경제학 원론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것만 가르치면 되죠. 경제학과 학생들이라면. 그런데 이제 저는 중학교 교사 경험이 들어서요. 네. 근데 이제 학생 수준에 맞게 그리고 경제교육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거나 생략하거나 통합된 것들을 어느 수준까지 그 경제학 그 개념과 원리로 엄밀한 잣대를 들이밀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고민되었고 굳이 이제 그 신고전주의, 주류 경제학적 그 랭크로 해석하자면 초등교육과정 개발이나 집필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희소성, 그러니까 이제 자원의 제약, 여기서 자원의 실수, 학생들의 의지 수준, 그 다음에 교과서의 지면 제약, 등등의 그런 상황에서 비용과 편의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효용을 극대화, 그러니까 여기서 효용은 학생의 경제 이해력이든 국민 결정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의사결정력이든 그것을 추구한 결과물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왜 우리는 경제학에서 그런 비용 편의 분석과 자원 제한을 말하면서 교과서에는 그것도 지키면서 엄밀해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게 항상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이제 현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진술 구성에 대해서 경제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고려한다면 적정 수준까지, 그러면서도 어떤 기업의 생산의 수익과 비용 측면, 기업의 행동과 역할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그 미묘한 접점을 찾으려고 연구자께서 매우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연구가 제안한 이 내용 구성 방안이 실현된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게 기존 교과서와 큰 차이 있을까? 기존의 이제 교과서 집필진이나 교육과정 개발자들도 많은 고민을 한 결과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약간 고민이 되었고, 이제 다만 연구자께서 종종 이제 고민 나오셨는데, 뭐 이런 효율성과 형평성, 그러니까 그 자원분배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효율성은 분리해서 뭐 논쟁 고용을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은 뭐 나름 차별화되어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요즘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게 그 주류 경제학을 넘어선 뭐 행동 경제학이라든지 그런 거여서 그 주류 경제학을 넘어서서 어떤 기업의 그 나쁜 넛지, 뭐 고도화된 판매 전략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학생들에게 좀 상향해 주는 것은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훌륭한 연구여서 네, 읽다 보니까 몰입해서 토론한 것 같고요. 이 모든 토론 의견이 그 경제학적 개념을 초중등 수준으로 풀어주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민감도가 떨어져서 오해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했다면 이것을 가감히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테일하면서도 날카로운 또 의견들이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발표자 답변 듣기 전에 플로어 질문이 있으면 앉아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자 박사님. 마이크 있습니까, 혹시? 조금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됐다. 지금 되나요? 네. 예, 오늘 지금 발표에 대한 직접적인 토론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제교육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오늘 전체 논의가 경제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범위까지 가르쳐야 되냐, 이 전체 논의가 아까 이소영 박사님 발표도 마찬가지고 김태환 발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소영 박사님 발표에서도 예를 들면 노동교육이냐 금융교육이냐 그리고 김태환 박사님 교수님 같은 경우도 소비자 교육이냐 기업 교육이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다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아까 저기 토론에서도 얘기 나눴지만 다 중요한 내용이고 다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논의, 아까 김태환 교수님 발표하실 때는, 저기 학문과 일상생활의 논의,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로 가긴 가야 되는데, 학문은 버릴 수 없고, 모두 다 중요한데, 중요성은 어떤 차원에서 찾느냐. 여기가 좀 포인트인데, 저는 좀 차원을 좀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될 부분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렇게 경제교육이 아까 저기 질문을 던지실 때, 어떻게 하면 잘 재밌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좀 자기 관련성이랑 저는 문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육에서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앞서도 소동민 교수님 저기 토론할 때도 얘기는 하지만, 우리 한참 그 주식 광풍을 겪으면서, 또 어느 자리에 가도 누구나 다 주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고민이, 바깥에서 누구나 이렇게 다 주식 얘기를 하는데, 왜 학교에서 학생들은 주식 얘기를 하지 못하나.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김태환 교수님 지금 이제 기업 교육 얘기하셨는데, 그 기업과 관련해서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기업 얘기하면서 삼성이나 LG, 뭐 현대 얘기 안 하고 기업 얘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는 얘기 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결국 저는 이게 자기 관련성이랑 또 논쟁성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지 못한다면 아까 박형준 교수님께서도 자기 선택이랑 자기 관련성 그리고 자기 선택에 대해서 권리를 알고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와 관련돼가지고 이걸 사태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 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자기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랑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 이런 주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활동도 많이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룰 수 있게 이게 굉장히 논쟁적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런 논의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의는 주로 정치교육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아시다시피 선거 연령 하향되면서 학교에서 교사들이 선거 관련된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정치교육에 다루시는 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경제교육 쪽에 약간 이런 차원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고민되지 않고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자기 관련성을 이끌어낼 것인가. 주식이랑 자산 얘기를 갖다가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반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바깥에서 돌아가는 주식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 관련성을 얘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게 좀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여기서 좀 벗어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육조차도 좀 늘 확실한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확실히 논쟁적인 거. 그리고 이 얘기가 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좀 기술해낼 수 있는 거. 삼성이 어디 지금 많이 투자를 했다더라. 우리나라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교실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육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있다면 경제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라서 좀 고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설민주 교수님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들 잘 들어봤고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딱 이제 이 김태 선생님이 발표나 선생님 선생님이 토론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김지영 교수님의 은퇴에 기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경제나 금융 쪽으로 기업적으로 많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도 이전 발표에서도 그렇고 저도 아마 손석희 선생님이나 오규환 선생님 말씀 연장선상에서 좀 느꼈던 부분인데 금융교육의 경쟁 상대가 노동교육이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보통 우리 전에 공채 같은 거 할 때, 지금까지 공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제 딱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너무 친기업적이라거나 또는 특히 전에 자산관리 들어갔을 때 미래에셋 어디 받았냐, 미래에셋 증권 어디 받았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로비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시민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시민의 삶에 온갖 다양한 국면 속에는 자산도 있고, 자산 관리도 있고, 소비도 있고, 생산도 있고, 또 노동 일하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게 그렇게 좀 갈라가지고 여기 두 개가 경쟁 관계고 한쪽이 늘어나는 한쪽은 이렇게 되면 그게 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융교육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관리하고 너무 중요한데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려받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이래서 버려야 되는 건데 그 부분. 그래서 이 노동하고 금융이 우리가 어떤 하나를 늘리면 하나가 줄고 그런 관계보다는 좀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게 있어야 저것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저거를 그러니까 또 노동을 가지고 또 금융을 자산을 좀
관련 그런 연결 고리를 두 개를 함께 보면 어떨까. 사실 이 성취 기준이나 내용이나 개수로 보면 또 한편으로는 경제에서는 사실 노동을 잘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라든지 권리 구제나 이런 쪽에 주로 하는 것 같고, 경제에서는 대체로 노동이라는 단어보다는 생산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업이 다르지 노동이라는 단어는 제가 알기로 경제 단어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사회문화라든지 노동 문제, 사회 문제로 노동 문제 이렇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 단어에서 경제 영역에서도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어떨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이런 국민이나 노동이나 소비자, 기업 이런 걸 듣고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이야기할 때 아주 요것만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권자라는 개념이거든요.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규범적으로만 봐가지고 막 인권이라든지 정치 참여라든지 이런 물론 이제 그건 원래 해왔던 그런 부분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 삶에서 내가 주인으로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소비자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좀 큰 어떤 인권 민주주의 정치 참여 이런 어떤 그동안 늘 해왔던 그런 것과는 또 그걸 좀 더 풍성하게 하는 차원에서 또 기본이 되는 차원에서 주권자로서의 신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한다면 재산관리 주권을 가지고 해야지, 주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거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런 재산관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민교육이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그게 자영업도 포함이 돼서 일하는 것도 꼭 노동자로서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노동을 본다면 거기서 우리가 주인으로서의 결정들을 시민교육 차원에서 그게 어느 교육이고 노동이건 금융이건 소비자 교육이건 마찬가지로 기본 차원에서의 좀 주권자적인 개념들이 강조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민교육 안에 항의 주제들을 적극성 관계가 아니라 사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댓글 말씀드린 김에 김경목 교수님께서 김진영 교수님 경쟁수임 축하드립니다. 한국경제교육학회 기조 강연 또 부탁드린다고. 바로 설회를 지금 시작하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 경제교육통합회 발표와 토론이 너무 보기 좋다고 칭찬 남겨주셨습니다. 홍 박사님이 이제 자기 관련성 말씀해 주셨고, 또 최규주 교수님이 이제 노동교육이랑 금융교육의 어떤 상호보완 가능성이랑 또 주권자로서의 시민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다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김태환 박사님께서 잘 머무려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들었다 보니까 다 먹었는데 지금 지금 한 10개 정도 적어놨는데 그냥 간략하게 이런 이야기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사실 경제학자는 아니고 경제학 김진영 교수는 깊이 있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사실은 학교 경제교육에서 경제학을 조금 빼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게 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려운 경제학 내용은 좀 학교 교육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지금 제가 논문 아니죠. 이게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넣은 것은 사실은 저는 사실 그냥 기업 교육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학생들 와서 자기 관련해서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은 그냥 생산하는 게 기업이다 하고 끝나는 되는데 보면 기업에도 뭐 기초성이 있고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도 그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좀 담겨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 인사하고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경제학 관련해서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하실까요? 조금 경제학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담겨 있을 거면 차라리 경제학 내용, 이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만큼 넣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의 내용이 있을 거면 그 기업의 내용이 비교적 이제 정확하면서 학생들의 그 삶과 좀 가까운 형태로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활동이라는 것이, 그 학생 활동이라는 것이 그냥 상품 이렇게 팝니다, 기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판매할 때 내가 이걸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내 노동 가치 얼마 들었구나, 이거 얼마 팔아야지라는 또 그런 정도의 투입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담겨 있고 그걸 학생들 활동을 통해서 조금 배우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이지 기업을 뭐 어떻게 담아가지고 막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경제가 분리돼가지고 뭐 경중 따로 뭐 이렇게 소비자 기업 따로 한다는 거기에 넣는 것은 뭐 찬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지금 교과 이 문서만 봐서 그런데 제가 그 초등학교 교과 그 수업 참관을 좀 가보니까 수업 참관을 가보니까 내용이 아까 그 담합 이야기도 보니까 수업을 듣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각이 오르고 있죠. 담합 때문입니다. 막 판단하면서 마지막에 끝날 때 보니까 독과점 기업의 자체에 대해서 애들이 약간 독과점 기업 상품 가격을 오르는 건 나쁜 행위네요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아 이게 교과서는 이렇게 만들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이제 아이디어를 만든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사실은 그냥 기업에 대해서 좀 잘 다루자는 데 그냥 시작 지점이 있는 것이고 이걸 이제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 교과서에 차별점을 주면서 경제학 내용을 막 담아 넣는 것을 아니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차후에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 학교의 수업들을 좀 많이 보면서 참관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막판에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홍현정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 토론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현대 사회에서 금융교육과 기업교육은 사인과 교육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융교육, 기업교육이 민주, 시민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과 기능을 다루되 사회, 역사,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 그리고 현상 이해를 넘어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도록 할 것, 그리고 실생활 문제를 논쟁적으로 접근할 것, 경제 논리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윤리적인 측면, 이권이나 정의 같은 다룰 수 있을 이렇게 다루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나온 내용이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호 교수님께서 8월 25일 경제교육학회 연차대회가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다고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교수님 학회장님 맡고 계신데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네요. 예. 벌써 시간이 지금 5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혹시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된 주제 발표와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패배만 남았는데요. 오늘 특별한 자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떠나기 전에 김진영 교수님 모셔서 큰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김진영 교수님께 제가 그 한 말씀 하는 거 엄청 싫어하고 행사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는 말 길게 하면 내가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본업이 경제교육이니까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지적한 그 문제 있죠. 여전히 이제 미해결인데 이걸 한번 봅시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기업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가는데
그걸 경제학자한테 맡기면 있죠. 기업이 잘해라 못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서 그냥 세금 공제 이렇게 이제 그걸 주면은 너가 착해라 나쁘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선택은 너가 하고 그다음에 너가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제도 설계를 하는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해결이지 계속 기업이 기부도 안 하다 뭘 나쁘다 이렇게 하지 뭐 오염물질 배출한다 그런 것보다는 경제학자한테 물으면은 그럼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고 비용을 인식하고 절대로 이제 소비자나 기업은 자기 효용 극대화나 이윤 극대화가 이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보는 짓은 안 할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이제 그 경제교육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저 맥큐이 책을 보면은 10개 내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3개 정도가 필요한데 사람이든 기업이든 인센티브 가능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아마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제도가 잘못되어 있겠죠. 나쁜 짓을 해도 예를 미국 같으면은 이제 징벌적 배상하면 무지무지하게 겁나니까 절대로 나쁜 짓 안 할 것 같고 우리는 아직도 이 뭐 마음이 약해가지고 기업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갖다 좀 더 선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 제도 뭐 인센티브 메커니즘 이런 쪽에 좀 이제 설명이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도 똑똑한 몇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다면은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소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고 소비자가 소비 지출이 없으면 기업은 생산물이 팔리지 않으니까 곤란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반대로 기업도 소비자의 수요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자기가 생산할 때 좋은 이제 노동자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좋은 노동자 못 구하면은 이제 보따리싸고 중국 가든지 다른 데 가야 되겠죠. 낯설고 물설은 중국에 이게 영업 활동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적절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도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소비자도 경제에서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 필요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경제를 배운 학생들이 적절하게 자기가 이제 의견이 뭐 원초적으로 시키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알겠죠. 아마 그 미국에서 경제교육이 처음 나왔을 때 아까 이제 남이란 그 친구들은 줄기차게 관세를 올려가지고 이제 미국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얼추리에 못 들어오고 변방에 밀려있는 이유가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관세 물어가지고 비싼 차보다도 좀 더 값싼 차가 더 좋으니까 수입 일제차 쓰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선택은 국산품 내용 이걸 가르칠 게 아니고 이제 관세를 올리면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약한 산업도 이렇게 보호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누가 그 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가 희생을 치러야 되겠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워낙 힘이 세니까는 미국이 1980년대 일본한테 무역 적자가 엄청 생겼을 때 그때 우리 같으면은 관세를 높여가지고 일본차 안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소비자한테 절대로 표를 얻지 못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 부시 때 일본 가가지고 니네들 우리나라 수출 좀 하지 말라고 뒤에 일본한테 로비해가지고 수출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혹시 지나치게 이제 시비하는 이거는 뭘 경제교육 하시는 분들이 늘 숙명적으로 이제 안고 가야 되는데 이념적으로 옳다 그러다 아마 아까 선생님 어느 학자가 저명한 학자가 와서 다 오개념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면은 자기가 그때 잘못했다는 걸 갖다가 반성하고 이제 자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이게 이제 절대로 옳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단계별로 사람들이 이제 확장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는 원리만 가르치느냐?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제 증권회사 갔는데 ELF나 ETF나 이런 얘기를 그 개념을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다만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은 이게 이제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정도의 개념을 어느 정도 선택에 가르칠 수 있는 이건 참 어렵겠죠. 아까 이제 금융하시는 분들은 뭐 펀드니 결합상품이니 이게 이제 다 얘기하자고 얘기할 거고 노동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 그거 다 외워야 된다고 얘기할 거고 부당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거 다 조직도 그래가지고 노동위원회 뭐 노동청
다 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는 너무나 복잡하니까 어떻든 그것도 필요하면 이제 어떤 부분에 가서는 좀 더 가르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것은 이 학생 발달 수준에 혹은 이 수요에 맞추어서 그 필요한 개념 정보를 갖다가 어느 정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이제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이념적으로 이게 뭐 친기업적이다, 친노동적이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어느 나라에 아마 우리 경제교육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다투면은 경제학자가 제일 미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아직도 경제학 원론이 대부분 1000페이지예요. 이게 엄청 비난을 받아가지고 명큐의 경제학이 옛날에 한 800몇십 페이지까지 줄은 적이 있었는데 도로 또 이제 1000페이지가 돼. 왜냐면 경제학자들이 항상 이게 수업 시간 제약 조건에 최적화라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가 다 가르칠 수 없는 거 다 알면서도 이렇게 수출이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멍청이라고 얘기했더니만 지금 말하는 이제 아까 저명한 학자 중에 하나가 돈 무지 벌었는데 내한테 이제 술 안 사는 김경환, 김종석 하는 거 이제 명큐 경제학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무지 부자인데 짠돌이는 엄청 짠돌이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게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책을 읽는데 백화점 안 차리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빠져있으면 이 책은 후진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수험생을 위해서는 또 백화점 안 차리면 안 팔린대요. 야, 그리고 그 사람은 뭐 경제학을 잘 가르치겠다 이게 아니고 많이 팔아가지고 인재 많이 받겠다는 그 사람이 자기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금방지게 이제 잘못 훈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마 경제교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지네들끼리만 이제 논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반성하는 것은 1960년대, 70년대 경제학이 이게 이제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으로 이제 이사를 갔다가 이 수요자가 엄청 줄었어요. 우리나라 수포자, 뭐 경제학 부기자가 많은 것처럼 미국도 한 70년대, 80년대 오면서 학생들이 엄청 줄어드니까는 이제는 수학, 이게 수식 안 쓰기로 유명해요. 명큐도 내가 다 세보진 않는데 자기는 딱 수식 2개만 쓴다고 그 AD 총 수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것만 쓰고 나머지는 절대로 안 쓰기로 감췄다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출판사 조언 받아보니까는 절대로 숫자 많이 나온 그런 책을 누가 사보겠느냐고 그 사람도 역시 최저가를 한 거예요. 이게 어차피 제가 보기에 우리가 너무 선지자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이 세상은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백성이 원한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게 이제 세종대학도 조선시대 이제 다 잘난 척하면서 한자 썼는데 이제 어리석은 백성, 이제 보통 백성들이 못 쓰겠다고 하니까는 자기도 아마 이러다가는, 왜냐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임금이 뵐 거 아니라는 거 아니까 말 안 듣고 자기 편은 이게 지지가 하는 일반 국민들인데 일반 국민들을 내 편 만들기 위해서는 쉬운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아마 경제학도 제가 보기에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줄어들고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우리하고 미국하고 사정이 다른 게 있죠. 우리는 교과서 이제 학교 교사를 믿지 못해가지고 교육 과정에서 세세하게 다 하고 나서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또 교과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일일이 이제 검증인지 인정인지 다 검사를 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교과서가 대충 느슨하게 쓰고 교육과정이라는 게 약간 이제 스탠다드 정도 요런 거 있으면 좋겠다든지 이제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고, 이제 미국의 경제교과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면은 우리가 맥그로힐 하는 이제 날 큰 회사인데 그쪽은 경제교과서를 4종류를 만듭니다. 이제 미국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주하고 뉴욕주하고 플로리다하고 또 어디든가 이게 4군데인데 자기들 그 내 지역에 요구하는 이제 교육부청에서 주 단위에서 요구하는 그거에 맞춰서 만들고, 나머지는 굳이 수요가 많으면 조금 조절해주고 아니면 이제 교사형 주도사하고, 사실은 경제교육을 제일 핵심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교사죠. 교사가 굉장히 이제 재량을 갖고 수업 자료까지 활용하는데
우리는 그랬다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일제고사 이런 것도 있고 뭐 기말고사 혹은 내 애가 뭐 이 육모에서 이번에 이런 것도 못 풀었다 되면은 어느 선생님이 가르치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개인적 말에 의하면은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죠. 교육과정 가르친 거 여기에 따라서 출제를 해야 되는데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앞에 이제 가르친 교육과정 자체가 전부 다가 이게 뒤죽박죽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우리가 좀 더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평가는 평가일 뿐이고 좀 교실의 재량이 더 늘어나면은 좀 더 재미있고 좋은 수업을 하면 어떨까. 이제 저도 아까 교수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고 틈만 나면 가서 떡하는데 돌아오면 이 말짱 황인 게 제가 황이라는 이런 말을 쓰면 되나? 어떻든 그걸 제대로 재미있게 수업을 못하는 이유가 그랬다가는 내한테 배운 학생이 임용시험 이런 것도 못 풀었다 이런 게 나오면은 와 이게 이제 원인 행위자가 책임을 지라 뭐 AS 해내라고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이에 아마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학생들 수요도 맞춰야 되고 뒤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오는 이것도 맞춰야 되고 이 사이에 적절하게 잘 균형을 잡아가는 이게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사실은 금융교육은 있죠. 출범이 경제학은 그나마도 모 학문이 있어가지고 아주 엄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금융교육은 저게 이제 학문이 아니잖아요. 저건 그냥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을 익히고 굳이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너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본전 날라갈 수 있는 위험하다든지 뭐 그런 정도 외에는 학문적인 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교육은 하기가 되게 어렵죠. 개념 소개하는 정도 뭐 그런 게 되겠죠. 저는 뭐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제교육이 이제 시간하고 양을 날려라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좀 이제 이 식민지시대 얘기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가야 되는데 아예 제가 보기에 민사나 뭐 이런 데 간 애들은 서울에 하나인가 그런 애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전혀 없이 알아서 혼자서 잘해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정작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혼자서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이제 그런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워낙 두서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닭갈비 집에서 혹시 불을 피웠을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직도 이렇게 저희들께 나눠주실 지식도 많으시고 식견도 많으신데 네, 퇴임이라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퇴임하시고도 저희 학회에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고견 나눠주시고 네, 좀 미완성으로 떠나시긴 하지만 후학들이 잘 완성시키는 그런 경제교육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마치기 전에 학회장님 폐회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저랑 이제 학생들, 여자들, 학생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국가를 맡아서 이제 사회를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3대 거짓말,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천하 총각이 결혼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장사꾼이 밑주급한다. 그 세 번째는, 사회토론자가 일찍 끝나겠다. 일찍 끝내겠다. 네. 이거 지금까지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오늘 김지정 교수님 뵙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빨리 죽어야지. 말을 못하면서도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물어보죠. 우리 자식이라든가 친구들이. 건강하세요? 물어보면은, 항상 건강해. 거짓말이죠. 70년, 80년 돌아간 기관들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은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 거짓말은, 나 정치를 몰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사회현상은 되게 설명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지 정치는 많이 잘 아시면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9월 13일 그 대구대학교에서 연차 학술대회를 각 학교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오늘 말 많이 나오는데 저기 뭐 경제교육과정을 비롯한 2022 교육과정이죠. 그 주제로 해가지고 연차 대회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선배님, 후배님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오늘 저는 학구열이 하나 이제 불타올랐어요. 저도 오늘은 막국수의 선을 알고 싶다. 그 선은 오늘 꼭 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막국수 좀 이용을 해서요. 같이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학술대회를 위해서 동원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우리 구성원 학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181차 사회과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